사실 이게 그 에피소드인데 대한민국 민도를 보여준 에피소드가 아닐까 싶어서 얘기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시민 의식인가요? 네. 네. 영국의 BBC 기자가 지갑을 속초에서 잊어버렸대요. 네. 근데 속초를 방문했다 잊어버린 겁니다. 아마 서울 살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랬는데 이 지갑을 습득한 어떤 분이 현금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귀중품까지 그대로 해갖고 보내줬다는 거죠. 네. 근데 버터링 쿠키 박스에 싸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아니 보통 우편으로 보낼 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박스들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최소 50대는 됐다. 버터링을 먹고 버터링을 먹을 정도면 버터링을 아시고 박스를 주변에서 구할 수 있으신 분은 이분은 20, 30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이 라우라 비커라는 BBC 기자인데 속초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당연하게도 안에 귀중품들이 모두 들어있는 채로 지갑을 돌려받았다. 왜냐? 이것이 남한이니까. 라고 이렇게 그냥 사우스 코리아니까. 이것이 바로 사우스 코리아다 라고 근데 우린 저게 사실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 왜냐하면은 뭐 아니 카페에 노트북 가방 다 놓고 그렇죠. 자리 맡아 놓고 카페에 노트북을 놓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노트북이 그냥 그대 있습니다. 있어요. 그건 근데 당연하잖아 우리한테는. 근데 외국에서 보면 경악할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잘하는 게 가게 노점에다가 물건을 내놓고 주인은 저 구석에 앉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근데 꺼내와야 돼. 그 손님이 꺼내야 계산하잖아요. 그 손님이 물건을 갖고 들어와요. 네. 이거 얼마예요? 라고 갖고 들어온다는 거죠. 진짜. 그냥 들고 가도 되는데. 그렇죠. 네. 우린 들고 간다는 생각 자체를 못 했는데. 근데 외국인들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 그 50년대 이럴 때는 맨날 만두가 꼭 드라마 시작할 때 보면 만두 가게에서 찐빵 훔쳐갖고 뛰어가다가 잡히잖아. 그럼 미군 병사 아저씨나 군목 아저씨가 돈 주고 살려주고 뭐 이런 거에서 스토리 시작했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최소한 절도라든지 고의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민도를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 잠깐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는 모든 상점이 이렇게 돼 있는 그 왜 우리 이렇게 지나가면 삐 하는 거 있잖아요. 경보기? 네, 경보기. 경보기가 모든 상점이 입구, 출구 쪽에 있어요. 그리고 한두 명은 뭐 기도가 있습니다. 가이드가? 네. 가드가? 네. 그래서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들이 그 옆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일반 가게? 일반 가게, 옷가게, 뭐 이렇게 뭐 CD 가게 뭐 이런데 앉아 있어요. 저는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때는 있었어요. 인도 갔을 때 인도 백화점을 가는데 그 공항 검색대 같은 검색대가 있어요. 백화점 들어가려면은 들어가고 나올 때 거길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백화점에 이게 왜 있지? 그 백화점 상점마다 다 있어요. 그게 러시아에서. 이게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무인 가게 열풍이 한때 일었어요. 중국이 제일 먼저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지네들이 이제 QR 코드나 그 핀테크를 이용해 갖고 무인 상점을 만든다 그래 갖고 열심히 만들어서 배급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네. 다 들고 튑니다. 여기 보니까 필리핀은 총 들고 있다고 하고. 네. 호주에서도 앉아 있다고 그 지킨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베트남도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셀프 아이스크림 가게들이 성업 중이거든요. 셀프 맞아요. 카페도 엄청 성업 중이에요. 맞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건든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자전거만 훔쳐가. 심지어 묶어놨는데 왜 자전거를 힘들게 훔쳐가는지 모르겠어. 그 절단기를 끊고. 자전거 취미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자전거에는 다 안 훔쳐간다. 그러니까 왜 자전거를 훔쳐가요? 그보다 더한 건 안 훔쳐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2014년에 실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쇼핑백을 열차 안에 100개를 깔아놓고 놔뒀을 때 회수율을 보자 그랬던 거야. 이제 영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한 30-40% 정도 회수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은 94%가 먼저 없어졌어요. 갖고 나간 거야. 그래서 한국의 민도가 높다고 하지만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6개만 제자리 있었고 94개를 들고 나갔어요. 문제는 뭐냐? 91개가 유신물 센터로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 돌아왔다. 결국은 다 돌아온 거야. 네. 우리는 무조건 유실물 센터.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여기서 1층 지하 화장실에서 신용카드를 하나 주웠거든요. 바로 그 인포메이션 센터에 갖다 줬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저께 병원 갔다 오다가 공원 사거리에서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코치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신용카드가 여러 장 꽂혀 있었어요. 내가 언뜻 보기에 돈도 좀 접혀 있는 것 같았어. 근데 그게 그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집어 올라다가 못 집어 왔습니다. 그 옆에서 어떤 할머니가 주인이 올 때까지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주인 아니에요? 아니, 이게 집어 가면 오해를 살 수 그렇지. 있잖아. 우리는 오해 살까봐 안 건드리고. 그래서 괜한 오해 사기 싫어서 맞아, 그냥 맞아. 냅두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길에 떨어진 돈도 주워주는데. 그러니까 저기요, 이제 막 불러가지고. 돈 떨어뜨리셨어요. 부르잖아. 진짜. 근데 동시에 여러 명 불러. 저기요, 동시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세요? 또 여기서 일본 얘기를 안 할 또 수가 일본입니까 없죠. 또? 네. 일단 일본의 절도를 비롯한 이 생활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네. 형편이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일단 방범이 허술해진 것도 있고 털 게 많아. 은행을 터는 것보다 집을 터는 게 돈이 많이 나오니까. 집에 다 현금 쌓아놓으니까. 그래서 특히나 혼자 사는 사람, 노약자들 이런 쪽을 알고 그런 생활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신고를 해봐야 제대로 된 조사를 못 한대요. 왜? 방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지. 뭐 CCTV 이런 거 뭐 아예 없기 때문에 신고해봐야 자기만 불편한 거야. 조서 쓰고 뭐하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계속 해갖고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한다며, 길거리에. 여기 기사가 있는데, 일본 탐구라는 기사가 있는데, 최근에 묻지마 범죄가 계속 일어난다고, 일본에. 웃지마 보내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먼저 쓰레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네. 그래서 예전에 일본에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다 중국 사람 탓이라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이 와갖고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 관광객들이. 일본인은 버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중국인들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는, 코로나로 안 들어오고 있는 2년 동안 무단 투기 배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살벌하죠. 쓰레기 값도 아깝고, 보조금 아니면 수입도 안 나오고 하는 상태에서 묻지마 범죄들이 생겨요. 지금 뭐 지하철에 불 지르는 막 이런 거부터. 뭐 살인하고. 네, 칼 휘두르고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따라하는 모방 범죄가 계속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방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좀 띨빵해가지고 불이 안 붙는 등유 같은 거를, 이게 휘발유를 못 사오니까 등유를 갖고 하고 뿌렸다 불이 안 붙어서 미수로 그치고 막 이런 사태들이 생기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놈 하나가 모방 범죄 한다고 기차에 불 붙이고 칼 휘둘렀던 놈이 있어요. 이 사람 아닙니까, 이거? 네. 신칸센에서. 그 신간선에서 말고 전철에서 저질렀던 놈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그렇죠. 식용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했던 놈도 있었고요. 근데 전철에서 불을 붙이고 칼을 휘두르고 저 안에 이거예요, 있었어요. 이거? 네. 본인은 태연하게 기차 안에서 담배를 피면서 체포될 때까지 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조커 복장하고. 조커 복장을 했다네. 이날 헬로윈데이. 예. 그래서 이제 얘가 그 사회 현상이 돼버린 거예요. 얘 이후로 멋져 보인다. 아니면 사람이 많이 안 죽어서 유감이다. 나는 더 크게 해보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게 생기면 뭐 정부 당국에서 경고를 해야 되든지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미친 민도가 나도 해보고 싶다가 더 많아진 거고요.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치안 강화라든지 검색 강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도? 주변에 또라이가 많다. 언제든 당신이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라이 구벌법을 가르친 거예요. 헐. 그 또라이 방지하는 방법 이런 거. 그래서 뭐예요? 또라이 방지 방법이? 쥐들은 또라이. 주변을 자꾸 살피고 이거 그 낙타 우유 같아. 주변을 도리도리 많이 보는 놈. 도리도리 윤도리도리. 그러면서 뭔가 불안해하면서 윤도리도리. 가방을 끼고 있으면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놈이 있으면 그 새끼는 가능성이 있는 놈이다 라고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방 들고 고개 도리도리 하는 놈은 전부 다 이제 묻지마 테러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얘네를 구분해낼 수 있을까? 방지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내세웠는데 이게 기가 막힙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으니까 휴대폰을 보지 말고 주변 사람들하고 눈을 맞추라는 거야. 자꾸 주변 사람들 눈 마주치는 것 자체가 도리도리고. 그럼 그게 도리도리가 되잖아. 그게 뭐야? 그럼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돼. 저 새끼 왜 나를 쳐다보지? 왜 주변을 살피지? 저질러나? 나 가방에서 뭐 꺼내고 싶은데 이거 꺼내면 안 되는 거야. 그 상황에서 혹시 뭐 팩트나 뭐 이상한 거, 책 같은 걸 꺼내려고 치면 사람들이 저 새끼 저질른다! 라고 생각하는 요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 잘 살피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눈을 마주쳐 주라는 거야. 뭐야? 그래서 뚫어지게 쳐다보면 내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그 의사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테러범들이 하는 짓이잖아. 테러범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결정적인 거. 뉴스에서 역을 지날 때마다 지금 당신의 위험한 행동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라고 안내 방송을 계속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기차를 타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공포 체험인 거지. 계속 기차는 한역 지날 때마다 지금 위험한 테러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감시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쳐주면서 사람들끼리 서로 감시를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지. 더 불안해. 우린 사실 지하철에서 겁나 잠 잘 오거든요. 그래서 딱 조금 장거리 가야 되면 그냥 앉아서 자는데 일본에서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잠자다가는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무섭다. 때문에 아무튼 이 무지살벌한 민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러한 민도를 바탕으로 지금 일본의 이제 생활범죄율 증가가 조만간 폭동에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혼란해지면 말이죠. 그 혼란한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폭력이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깡패가 많아지잖아. 그럼 깡패를 지킨다고 자경단이 더 심한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특별하게 시비가 안 붙었는데 자경단끼리 싸움이 나요. 필리핀 갔네 하셨는데 비앙카 제이님이 맞아요. 필리핀에서 마약 범죄 심각하다. 누구나 다 마약이 너무 심각해 하니까 자경단이 설쳐도 사람들이 잘한다 죽을 만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경단이 실제 거래를 다 해. 네.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마약 범죄하고 상관없어요. 나 쟤 싫은데 그러면 쟤 죽이는 거예요. 삼천 교육되지. 와. 네. 이와 같은 무법천지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통제할 아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지. 믿는다는 거야. 우리 일본 사람은 민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게 일본 정부의 대책이라는 거죠. 뛰어난데 이렇게 묻지마 범죄를 계속 하나? 사람들이? 뭐가 뛰어나? 아이. 그래서 심지어 그 묻지마 범죄를 하는 애들이 제일이다. 중국인이다. 헐. 또는 그쪽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아직 뭐만 있으면 다 한국에 있다니까 지금. 지네 지진 나는 것도 우리가 지진 무기를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 진짜? 실험 좀 합시다. 그래, 우리 실험 제대로 해볼까? 근데 한번? 진짜 그럴 만도 한 게 우린 진짜 그 선의의 방관자예요. 피해를 안 입은 사람이거든. 근데 지금 중국은 어마어마한 한파에 폭설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아니, 웃으면 안 돼. 사실 우리나라를 빼고 주변에서 다 자연재해가 일본은 지금 네. 조만간 화산 터질 것 같아요. 도쿄 시내에서도 갑자기 가정집 지하에서 마그마가 솟아올라갖고 집이 홀라당 다 탔어요. 소규모의 화산 분화가 있었다니까. 도쿄시 아까 공구 안에서. 도쿄에 사시는 분이 요즘 거의 매일 지진 일어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댓글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너무 아무 일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쟤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자꾸 받게 되는 거지. 우리는 사실 자연재해보다 인재가 더 크죠. 윤석열이라는. 그렇죠. 네. 우리는 인재가 걱정이지만 니들은 재해가 걱정이잖아. 근데 걔네들이 그 원망을 우리한테 해요. 왜 우리한테 해? 그럼 어떻게 인재 좀 가져가 볼래? 윤석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윤석열 같은 지도자가 일본에 필요하다. 아베 시대로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 우리 이 무속열 시대가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이게 국격의 차이와 국민의 단합의 차이와 그 다음에 그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한목 중 하나거든요, 국민성이. 근데 일본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성까지도 무너지고 있다. 국민과 국민들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마저도 방관당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신뢰를 못한 이유는 언론이 윤석열이 52%다라고 얘기하는 것 빼고는 그나마 대한민국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선거일 당일에 3월 9일이죠. 그때 가서는 표심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던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에 찬물을 끼얹어 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기분은 나빠, 씨. 네. 지금 이런 얘기 듣는 것 자체, 이런 예상이 도는 것 자체도 기분이 나빠. 근데 말릴 수가 없네. 네. 네. 아무튼 희망을 가지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